이 남자 매력 있나요? 다들 취향은 다르겠지만 현재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합니다. 제 취향은 아닌데요. 1995년생, 아직 30도 채 되지 않은 그가 할리우드를 평정하게 된 이야기는 사실 꽤 드라마틱합니다. 그가 주연을 맡은 원카가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듄 파트 2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티모시 샬라메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티모시 샬라메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스타가 될 거라고 말하고 다녔던 근자감 넘치는 소년이었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고 해야겠네요. 어쨌든 그가 어릴 때부터 남에게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는 끼가 충만한 아이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축구와 힙합을 좋아하던 10대의 티모시는 어느 것에도 남들보다 대단히 뛰어난 재능은 없다고 판단했고요. 연극반에도 도전해보지만 늘 같은 학교에 다니던 안셀 엘고트에게 밀려 주연을 따내지 못했죠. Ansel had a calendar with him in it. Are you kidding me? 10대의 티모시 샬라메는 안셀 엘고트보다 인기가 없었나 본데 왜 그랬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러나 이러한 흑역사는 그를 학업으로 이끌었고 무려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콜롬비아 대학에 합격합니다. 버락 오바마,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워렌 버핏 등이 이 학교를 다녔죠.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약간의 TMI를 보태자면 어머니는 예일대 출신, 이모는 하버드대 출신이라고 하네요.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라 티모시는 프랑스어도 유창합니다. 대학생이 된 티모시가 다시 배우 오디션을 보러 다니지 않았다면 정치인이나 작가 혹은 유명한 학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할리우드 2세 킬러라는 별명을 갖는 대신 정치 경제계 거물들의 2세들을 만났을지도 모르고요. 티모시 샬라메는 2008년 광고 모델을 시작으로 단편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TV 드라마와 연극 무대에서도 활약했습니다. 장편 영화 데뷔는 좀 늦은 편이었는데요. 맨, 우먼 앤 칠드런에서는 분량이 거의 없었고 그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에서도 찍었던 장면이 많이 빠져서 무척 속상해했다고 하네요. 티모시 샬라메는 그 좋은 대학도 중퇴하고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기 위해 뉴욕대학교 갤러틴 컬리지로 옮깁니다. TV 드라마나 오프 브로드웨이에서는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영화에서 돋보이는 역할은 맡지 못하던 티모시 샬라메에게 운명 같은 작품이 찾아옵니다. 바로 콜미 바이 유얼 네임이라는 영화인데요. 한국에서도 2018년에 개봉해서 23만 명의 관객을 모았던 영화예요. 저예산 영화로는 주목할 만한 성적이었고 국내에 티모시 샬라메 열풍을 일으키게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각기 다른 매력의 두 남자, 엘리오와 올리버의 사랑을 그리고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 관객들의 호응이 무척 높았죠. 이 작품 이후 티모시 샬라메는 그레타 거윅, 웨스 앤더슨, 애덤 맥케이 등 유명 감독들과 작업하면서 듄과 같은 대작에도 출연하는 스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티모시 샬라메의 작품들을 만나보실까요? 1983년 이탈리아 근교의 한 별장, 엘리오 펄먼의 가족은 휴가 때마다 이곳을 찾는데요. 올리버라는 미국인 교수가 게스트로 이 별장에 방문해 이들의 휴가에 합류합니다. 사람들은 올리버의 미국적 자유분방함에 놀라기도 하지만 모두가 잘생기고 유머러스한 그를 좋아하죠. 엘리오 또한 올리버에게 계속 관심이 가는데요. 오랫동안 그의 주변을 맴돌던 엘리오는 올리버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합니다. I wanted you to know it. 올리버는 엘리오의 고백에 당황하지만 조금씩 엘리오에게 마음을 열고 두 사람은 여느 연인처럼 달콤한 시간을 함께합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엘리오와 올리버도 이별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영화는 엘리오의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건장한 체격에 연애에도 능숙해 보이는 올리버와 대비되는 아직 깡마른 몸에 관계에도 서툰 미소년 캐릭터로 등장하죠. 몸과 마음은 성장 중이지만 교수인 부모님을 닮아 지식은 이미 웬만한 어른들 이상이라는 것도 엘리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이 영화에서 프랑스어는 물론 이탈리아어까지 능숙하게 소화해냈고요. 수준급의 피아노 실력과 기타 연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엘리오 역할을 위해 배운 거라고 하는데 매우 자연스러워서 다시 한번 그가 얼마나 노력파인지 알 수 있죠. 게다가 이 영화에는 문제의 복숭아 자위신이 등장하는데요. 자칫 우스워질 수 있었던 장면도 티모시 샬라메가 참 적절히, 적당히, 알맞게 잘 살려주었습니다. 콜미 바이 유얼 네임은 안드레 에치먼의 그해 여름 손님을 원작으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가미해 연출한 작품입니다. 자칫 밋밋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연애담도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만들면 굴곡이 생기는데요. 크로키 같은 플롯이 정밀화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티모시 샬라메의 팬이 아니라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또 연애의 달콤 쌉싸름한 맛을 알고 계신 분들께 꼭 한번 관람을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예요. 아미 해머도 있으니까요. 이 영화는 티모시 샬라메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역대 3번째 최연소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려놓습니다. 그에게 비로소 영화배우로서의 탄탄한 길이 열린 것이죠. 그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과의 작업을 이어갑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과 함께한 다음 작품은 본즈 앤 올이라는 영화인데요. 사람을 먹는 기괴한 식성을 가진 이들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는 티모시 샬라메가 아니라 메런이라는 18살 소녀의 시점으로 전개되죠. 본능을 억누르며 살던 메런은 어느 날 친구의 손가락을 먹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러자 아빠는 재빨리 사태를 수습한 뒤 한 번도 해준 적 없던 엄마의 이야기를 테이프에 남기고 메런을 떠나버리죠. 혼자 남겨진 메런은 엄마를 찾아 헤매던 도중 자신과 같은 식성을 가진 소년 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티모시 샬라메가 바로 리 역을 맡았습니다. 좀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인데 식인 성향을 가진 종족들, 이터가 공존하고 있다는 파격적인 설정은 기본적으로 스릴러적 요소들을 장착하고 있지만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운명 때문에 죽을 만큼 갈등하는 메런과 리는 그저 주변의 안쓰러운 청소년들 같아 보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들로서 그들의 사랑은 더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 영화에서 티모시 샬라메는 말 그대로 소년미와 퇴폐미를 함께 보여줍니다. 또한 식인 욕구를 가진 이터로서의 살벌한 모습 이면에 메런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에서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남자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티모시 샬라메의 퇴폐미는 성적으로 문란한 캐릭터라기보다는 사회에서 금기시된 것들을 즐기고 추구하는 반항적 성향이 인물에서 더 두드러지는데요. 그런 시각에서는 펠릭스 판 그레니엔 감독의 뷰티풀 보이도 함께 보면 좋겠네요. 소년미는 디폴트입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이 영화의 제목인 뷰티풀 보이, 즉 12살에 약물에 손을 댄 후 헤어나지 못하는 닉 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의 아버지인 데이비드예요. 아들을 마약 중독에서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부성을 그린 영화이기 때문이죠. 데이빗 역을 맡은 스티브 카렐의 진지한 연기도 좋지만 티모시 샬라메는 약물을 끊었다가 다시 손대기를 반복하는 심약한 청년의 역할을 그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냅니다. 사실 너무 절제해도 또 너무 오버해도 관객들이 몰입하기 어려운 꽤 까다로운 역이었거든요. 덕분에 티모시 샬라메는 골든글럽, 크리틱스 초이스, 세그, 밥스타, 남우조연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혹시 잘생기긴 했는데 연기력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뷰티풀 보이를 추천하고 싶네요. 티모시 샬라메는 현재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감독 중 하나, 그레타 거윅의 작품에도 출연해왔습니다. 두 작품 다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 올랐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티모시 샬라메의 작품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고 밖에 할 수 없겠네요. 사실 그가 웬만한 비중으로 출연한 작품들 중에 혹평을 받은 영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레이디벌드에서 그는 잘나가는 킹카 카일 역을 맡았는데요. 비중은 작지만 주인공 크리스틴에게는 첫 경험 상대로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능글맞은 바람둥이 역할도 참 잘 소화해냈어요. 누구나 학창시절 한 번쯤 주변에서 봤던 캐릭터가 아닐까요? 작은 아씨들에서는 정말 보이 넥스트도어, 옆집에 사는 외로운 소년 로리로 등장하죠. 물론 로리는 잘생긴 데다가 돈이 아주 많은 옆집 소년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만 내 자매에게는 그저 장난기 많은 친근한 이웃집 소년이에요. 티모시 샬라메는 레이디벌드에 이어 이 영화에서도 시얼샤 로넌과 주로 호흡을 맞췄는데요. 로리가 조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은 꽤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조의 막내 동생인 에이미에게 또 프로포즈를 했다는, 나쁜 남자인지 찌질한 남자인지 모자란 남자인지 하여간 이런 인간적인 역할도 무난히 해냈습니다. 티모시의 잘못은 아니죠. 원작이 그러니까요. 남자들이 원래 그래서 그런가? 레이니 데이인 뉴욕에서 티모시 샬라메는 평범한 듯 평범하지만은 않은 대학생 개츠비 역을 맡았습니다. 여자친구와의 뉴욕 데이트에 들떠있던 그가 여자친구가 계속 약속을 번복하자 혼자 뉴욕 거리를 떠돌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만남에 휘말리게 됩니다. 엑스걸프렌드의 동생인 첸가 말이죠. 비오는 뉴욕처럼,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 낭만을 간직한 개츠비는 어쩐지 티모시 샬라메의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는 또한 안정적인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모험을 즐기는 미드나잇 인 파리의 길과도 오버랩됩니다. 우디 앨런 감독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우디 앨런 감독이 쓴 대사는 길기도 긴데다가 뉘앙스를 잘 살리지 않으면 매우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숙한 연기력을 요합니다. 20대 배우들보다는 주로 중견 배우들이 많이 소화해 왔는데요. 우리의 티모시 샬라메는 또 그 어려운 걸 해냈죠.
비록 이 영화는 우디 앨런 감독의 성추행 스캔들이 터지면서 출연진들에게 악몽으로 남게 되었지만 티모시 샬라메의 현실 매력만큼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꿈과 낭만을 이야기하는 티모시 샬라메의 또 다른 출연작 원카는 한편의 판타지 동화 같은 뮤지컬 영화죠. 티모시 샬라메의 웃는 모습, 또 춤과 노래를 마음껏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저없이 이 영화를 관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마성의 초콜릿을 만들어내는 윌리 원카 역을 맡았는데요. 그 어느 영화에서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르는 좀 다르지만 힙합 가수를 꿈꾼 적도 있었던 만큼 뮤지컬 영화에 임하는 그의 자세는 남달랐을 것 같고요.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조니 뎁이 연기한 윌리 원카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티모시 샬라메의 부담이 컸을 것도 같은데 다행히 전혀 다른 성격의 윌리 원카였어요. 티모시 샬라메의 해맑은 미소는 마법의 세계에도 이질감 없이 녹아들었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또 갖가지 장애물을 넘고 또 넘어서 성장해가는 자수성가형 청춘의 아이콘으로서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무엇보다 그는 초콜릿의 달콤한 향기와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지금 10대들에게 앞으로 윌리 원카는 티모시 샬라메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중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영화는 더 킹 헨리 5세였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왕자 할이 왕좌에 올라 위대한 왕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영국이 사랑하는 영웅 헨리 5세의 무게감이 너무 커서였는지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영화화되면서 어색해진 부분 때문인지 기대만큼 흥미롭진 않았습니다. 티모시 샬라메도 어쩐지 셰익스피어나 헨리 5세라는 이름에 눌려서 자기 연기를 마음껏 펼쳐내지 못한 느낌이었죠. 그러나 자신과 거의 비슷한 나이에 정신력도 전투 실력도 뛰어났던 전설적인 군주가 되어본 것은 그에게 큰 도전이자 잊지 못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위대한 인물의 역할은 드니 빌레브 감독의 듄으로 이어집니다. 15세기 유럽의 군주였던 티모시 샬라메는 무려 약 90세기를 뛰어넘어 서기 만 191년으로 갑니다. 원작인 프랭크 허버트의 동명소설은 발표 이후 수많은 문화 콘텐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이 소설이 다시 영화화된다는 소식은 할리우드에서도 큰 화제였습니다. 데이빗 린치가 연출한 1984년작 듄은 망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이 영화에 참여하고 싶어 했는데요. 현재 할리우드 최고의 셀럽 영화음악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스 짐머는 이 영화에 올인하기 위해서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작업도 마다했다고 하네요. 결국 그는 듄 파트 1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가져갑니다. 듄에서 티모시 샬라메가 맡은 아트레이드 가문의 후계자 폴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자 전 우주를 구원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개봉 시점은 헨리 5세에서 2년밖에 더 흐르지 않았는데 어쩐지 많이 성숙해 보이지 않나요? 방대한 양의 스토리와 비주얼리스트인 드니 빌레브 감독의 놀라운 스펙터클은 많은 감정과 사연이 담긴 티모시 샬라메의 얼굴과 잘 어울립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연약한 듯 강인하고 투명한 듯 미스테리한 폴 역할을 완벽히 해내는데요. 젠다이아와의 로맨스까지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죠. 듄 파트 1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155만 명 정도의 관객을 불러 모았고요. 듄에 미친 자들, 일명 듄친자들을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내면서 편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죠. 제작비가 1억 650만 달러니까 많이 남는 장사였어요. 듄 파트 2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각성한 폴이 본격적으로 전사의 여정을 걷게 될 텐데요. 티모시 샬라메가 또 얼마나 멋진 액션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2019년에 부산국제영화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4년 반 만에 듄 파트 2의 홍보를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는데요. 몇 년 동안 그가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팬들의 반응과 취재 열기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나 티모시 샬라메의 전성기는 아마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 외모, 지성과 성실성, 다양한 재능까지 스타의 조건을 두루 갖춘 티모시 샬라메. 오래오래 좋은 작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들과 만나주길 바랍니다.